죄송하다고? 사흘이야, 사흘. 시어머니 장례식에 사흘 동안 안 와놓고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박순덕 할머니의 장례식장. 온 가족이 기다리던 며느리 수진이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헝클어진 머리, 초췌한 얼굴, 그리고 낯선 60대 남성과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사흘 동안 뭐하고 다닌 거예요? 저 남자는 또 누구고요? 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5년간 효부로 소문났던 며느리가 시어머니 장례식을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믿었거든요. 이제 이혼 서류 준비해요. 이런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 입을 열기 시작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은 과연 수진이 사흘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함께 온 그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모두 무릎을 꿇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시골 마을의 작은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린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며 슬픈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죠. 오늘은 마을에서 모두가 아는 박순덕 할머니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순덕 할머니는 평생 남편 만식과 함께 이 마을에서 살아온 토박이었어요. 젊은 시절 고생도 많이 했지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로 마을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으로 만든 근조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은 차례로 분향을 하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향 냄새가 장례식장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석에 앉아야 할 사람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80세의 시아버지 박만식 씨가 계속해서 입구 쪽을 바라보며 목을 길게 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흰머리가 성성한 만식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던 사람이 이렇게 늦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 며느리 영희가 시아버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43세의 영희는 시댁에서 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온 여성이었어요. 평소 며느리들을 까다롭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는 어디 갔나요? 아까부터 계속 찾고 계시는데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침 일찍부터 연락이 안 되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쩐 일인지. 영희의 얼굴에 미세한 걱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인데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장례식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희는 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수지는 시댁 일에 누구보다 성실했거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빠뜨리는 법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막내 아들 준호가 휴대폰을 들고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준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아내를 무척 사랑하는 남편이었어요. 수진아, 어디야? 지금 어머니 장례식이야. 빨리 와. 하지만 전화벨만 계속 울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죠. 준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전화를 안 받는 일이 거의 없는 아내였는데 오늘은 왜 이럴까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조문객들이 하나씩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사정을 다 아는 사이였거든요. 막내 며느리는 어디 갔나요?
평소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셨다던데요. 한 조문객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수진이 그의 참 효부로 소문났는데 어쩐 일인지 안 보이네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순덕이네 막내 며느리 참 효자라더니만요. 친딸보다 더 잘한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오늘은 안 보이네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혹시 몸이라도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면 급한 일이라도 생겼거나요. 영희가 조문객들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늦는 것 같아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기분이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평소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 더 잘 모시던 며느리였거든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항상 제일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왔고 시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는 밤새 병원에서 간병을 했던 며느리였어요. 그런 수진이 하필 시어머니 장례식에 늦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 만식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순덕이가 평생 수진이를 자랑했는데 말이야. 친딸보다 더 잘한다고 하던 그 수진이가 어쩐 일인지. 만식은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수진이 시집 온 지 5년 동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거든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매일같이 병문안을 다녔고 퇴원 후에도 매주 안부를 묻고 생필품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런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태였죠.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례 준비를 도와주더니요. 갑자기 왜 이럴까요? 준호는 어제 밤까지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수지는 분명히 장례식 준비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김치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며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라진 게 이상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며느리의 부재는 더욱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특히 동네 할머니들의 시선이 매서웠죠.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오다니요. 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하늘이었는데 말이에요.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영희가 변명을 해보려고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진이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평소에 얼마나 효성스러운데요. 하지만 조문객들의 표정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장례식에는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아버지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수진이 회사에 연락해봤냐? 혹시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버지, 오늘은 휴가 받고 장례식 준비한다고 했어요. 회사에 갈 이유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준호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속삭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조문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분향소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 사이로 빈자리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수진이 앉아야 할 자리였어요. 그 빈자리가 마치 큰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가 다시 한번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싸운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생겼거나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장례 음식 준비하느라 새벽까지 일했는데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요.
시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마지막 순간에도 수진이 이름을 불렀는데 말이야. 그런 수진이가 이럴 리가 없어. 분명 무슨 일이 생겼을 거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장례식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 박순덕 할머니의 영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일어서서 고인의 영정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일어서서 고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리는 비어 있었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그 빈자리로 집중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장례식장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저런, 막내 며느리가 정말 안 왔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상해요. 장례식이 시작되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거든요. 상주석에 앉아있는 가족들 사이에 빈 의자 하나가 마치 커다란 상처처럼 보였어요. 시아버지 만식이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면서도 계속 입구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순덕아, 수진이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야. 만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걱정 반, 의심 반이었죠. 수진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절대 시어머니 장례식을 빠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올 수가 있나요? 더구나 연락도 없이요? 영희는 평소 며느리들을 엄격하게 대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시댁의 예의나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영희의 눈에 수진의 부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급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최소한 연락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영희에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수진이는 정말 어디 간 거야? 평소에 워낙 착하다고 소문났는데 말이야. 영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곧 올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었나 봐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썩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모르겠어. 시어머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말이야. 또 다른 조문객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는 시어머니가 하늘이었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영희의 귀에 계속 들어왔어요. 조문객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댁의 며느리로서 체면이 깎이는 기분이었거든요. 준호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죠. 준호 자신도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장례식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준호 옆으로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수진이가 요즘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났나? 아니면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준호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만식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 혹시 모르는 일이지. 사람 마음이란 게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말이야. 만식은 지난 며칠간 순덕이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수진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수진이가 최고라고 친딸보다 낫다고 했던 그 수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다른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장례 음식 준비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다니요. 준석의 아내인 영희는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서, 혹시 수진이가 다른 남자라도 만난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일들 많잖아요. 불륜이나 바람 같은 건 말이에요. 영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소에 너무 얌전한 척 했는데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착한 며느리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짓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의혹이 점점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한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평소에 눈에 띄지 않았던 작은 일들도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며 답답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이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 급한 일이 생겼을 거라고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장례식에 안 온다는 거야? 연락도 없이요? 급한 일이 있어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동서 인스타그램 한번 봐요.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SNS 보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수진의 소셜미디어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평범한 일상만 올라와 있었죠. 요리 사진, 일상 사진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영희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죽기 전에 수진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말이야. 우리 수진이가 최고라고, 친딸보다 낫다고 했어. 그런 수진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해도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준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형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수진이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이 시댁일을 도왔는데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장례식에 안 와? 설명해봐요. 5년이 뭐예요? 시어머니 장례식 하루가 더 중요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지, 왜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오지 않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점점 아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런 막내 며느리가 오지도 않았네요. 큰일이다, 큰일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예의가 없어.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오다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던 마음이 점점 의심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장례식 둘째 날 아침, 여전히 수진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뜬 눈으로 세우며 아내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죠. 새벽 5시부터 1시간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휴대폰이 아예 꺼져 있거나 전원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준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처음에는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가족들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훨씬 차가워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진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영희가 아침 일찍부터 다른 가족들과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수진이는 의도적으로 장례식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째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 며느리들을 엄하게 대하던 영희였지만 이번 일은 정도가 심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시댁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시아버지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순덕이가 그렇게 수진이를 아꼈는데 말이야. 만식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이 지난 5년간 보여준 모습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매일 병문안을 오고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안부를 묻던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겉모습과 다를 수 있어요. 평소에 착한 척했어도 진짜 마음은 모르는 거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시댁을 귀찮아했을 수도 있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째 연락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이건 명백한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시댁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준호가 가족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아직 뭔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하지만 영희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왜 연락도 안 하는데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더구나 시어머니 장례식인데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족들은 서로를 거들며 수진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어제 조문 온 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예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을 우습게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창피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며느리가 안 온다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분명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교육했다고 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에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이겠어? 순덕이 영혼이 얼마나 서러워하겠나. 그동안 수진이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말이야. 만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내가 살아생전에 수진이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도 우리 막내 며느리가 최고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준호의 마음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야,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계속되는 가족들의 비난에 자신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정말 급한 일이 있었다면 연락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영희가 휴대폰을 들고 가족 단체 채팅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요. 친척들도 다 수진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요. 채팅창에는 온갖 추측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안 왔을까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장례식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착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준호가 채팅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추측으로만 사람을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증거도 없이 이렇게 매도하는 게 맞나요?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야. 이틀째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게 사실이잖아요.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마을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네 막내 며느리가 참 이상하네요.
그렇게 효부 소리 들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나 봐요. 또 다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은 썩어 있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잘하는 척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요. 이런 말들이 준호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내에 대한 신뢰와 가족들의 비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요. 수진이를 우리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온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아버지도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이가 그렇게 자랑했던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사람을 잘못 봤나 봐. 준호는 마지막으로 변호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이유를 모르잖아요. 분명 급한 일이 생겼을 거예요. 수진이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장례식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 더구나 연락도 없이?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가족들 중 누군가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도 안 오면 정말 끝이에요. 이런 며느리와는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연락 두절 상태였고 가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죠. 사흘째 계속되는 부재에 모든 가족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영희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결정을 내려야 해요.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사흘 동안 나타나지 않은 며느리를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시아버지 만식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수진이를 친딸처럼 여겼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어. 순덕이가 지하에서 얼마나 서러워하겠나. 만식은 지난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내의 마지막 순간들을 계속 떠올렸거든요. 순덕이 마지막에 수진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수진이가 자신의 장례식에 오지 않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변호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요. 하지만 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요. 포기하세요. 사흘째야, 사흘째.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장례식에 사흘 동안 안 올 수 있어요? 연락 한 번 못할 정도로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요? 가족들도 영희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분명한 의도예요.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댁이 싫어서 도망간 거예요. 평소에 겉으로만 착한 척했던 거라고요. 가족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수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5년간의 며느리 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겠어. 수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이유를 모르잖아요. 분명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이런데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온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가족들도 준호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을 고려해야 해요. 이런 여자와 살 수 없어요. 시댁을 이렇게 무시하는 여자와 어떻게 가족으로 지내겠어요? 준호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요. 수진이와 결혼한 지 5년이에요. 5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데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나요? 하지만 영희는 냉정했습니다. 5년이 뭐야? 시어머니 장례식 하루가 더 중요해요. 이런 일을 저지른 며느리와 어떻게 가족으로 살겠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요.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의 말이 맞아. 이제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장례식이 끝나면 짐 싸서 나가라고 해. 준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수진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였죠.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가족들의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그러실 거예요? 5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데요.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매일 병문안 왔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는데요. 하지만 만식은 단호했습니다. 5년이 아니라 50년을 잘해도 소용없어. 시어머니 장례식은 단 한 번뿐이야. 그 하루를 망친 거면 끝이야.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게 착하다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고 속은 다른 사람들이야.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잘하는 척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또 다른 분이 맞장구 쳤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에 안 오는 며느리라니요. 이런 건 처음 봐요. 정말 예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준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정말 수진이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이유든 가족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영희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수진이가 안 오면 정말 끝이야. 이혼 서류 준비해요. 이런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둘 수 없어요.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분명 수진이에게는 사정이 있을 텐데 왜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걸까요? 시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이 영원히 편히 쉬지 못할 거야. 이런 며느리 때문에. 정말 실망이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혼자서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보였죠. 장례식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끝나기 직전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에 대한 가족들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혼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7시 마지막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지친 얼굴로 뒷정리를 하고 있었죠. 사흘간의 장례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어요. 준호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수진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받아줘.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흘 동안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던 전화였어요. 준호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포기하세요. 사흘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마요. 영희는 이미 수진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가족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준호에게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시아버지 만식도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나 서러웠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모든 사람이 그 택시를 주목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죠.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사흘 동안 잠을 못 잔 듯 초췌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에서 피로가 묻어났어요. 마치 사흘 동안 무슨 큰일을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수진 혼자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택시에서 함께 내린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역시 지친 모습이었어요. 하얀 국화 꽃다발을 정중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어요. 가족들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사흘 동안 기다렸던 수진이 나타났지만 낯선 남성과 함께 온 것이었거든요. 특히 영희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어디 갔다가 지금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나타나는 것도 어이없는데 모르는 남자까지 데려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사흘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사흘이야 사흘. 시어머니 장례식에 사흘 동안 안 와놓고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예요? 시아버지 만식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순덕이 장례식이 끝나가는데 지금 와서 무슨 짓이야?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만식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믿고 아꼈던 며느리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것은 반가웠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수진아,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왜 연락도 안 했어? 사흘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진과 함께 온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영희가 그 남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은 또 누구예요? 시어머니 장례식에 늦은 것도 모자라서 남자까지 데려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다른 가족들도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서,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사흘 동안 이 남자랑 뭘 한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게요. 모든 걸 설명할게요. 하지만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진짜로 어머님을 위해서였다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영희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장례식에 사흘 동안 안 와놓고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남자랑 놀러 다니면서 어머님을 위해서였다고요? 60대 남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저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잘못이 없어요. 가족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남성이 누구인지, 왜 수진과 함께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가 그 남성을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며느리를 사흘 동안 어디 데리고 다닌 거요?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요? 남성이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와야 했어요. 영희가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잠깐요.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들어와요?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 영희를 말렸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모든 걸 다 설명할게요. 이분이 누구신지도 말이에요. 조문객들 중 몇 명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수군거렸죠. 저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참 복잡한 일이네요. 며느리가 남자랑 함께 나타나다니.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분이 누구시고 왜 사흘 동안 연락이 안 됐던 거야? 설명해줘, 제발.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이분은 영희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저 남자부터 내보내요.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웬 남자를 데려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60대 남성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와야 했어요. 수진이 그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분이 계셔야 해요. 이분이 있어야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진실을 말이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로 어머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사흘 동안 겪은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영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소원이요? 장례식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소원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사흘 동안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병원에서 마지막에 계속 중얼거리셨거든요. 제가 밤새 간병하면서 들었어요. 준호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리셨는데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첫째 민수야, 민수야. 민수가 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의식이 흐릿해지실 때마다 계속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가족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시아버지 만식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수라고?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수진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헛소리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의식이 흐릿하시니까요. 하지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를 보고 싶다고, 첫째 민수를 찾아달라고요. 마지막 사흘 동안 계속 그러셨어요. 영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우리 가족에 첫째는 없는데요. 준석이가 장남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 만식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60년 동안 가슴속에 묻고 살았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만식의 반응을 본 수진이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는 거죠? 민수가 누군지요. 그분이 어머님의 첫째 아들이라는 걸요.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6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수진이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방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60년 된 출생신고서였어요. 박민수, 1965년생. 어머님과 아버님의 첫째 아들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가족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첫째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럼 준석이는 둘째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찾아보니까 어머님 일기장에도 나와 있었어요. 1965년에 첫째 아들 민수를 낳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키울 수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다고요. 매일 울면서 쓰신 일기였어요. 시아버지 만식이 고개를 묶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먹을 것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 아기를 키울 형편이 안 됐다고. 1965년은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거든. 준호가 아버지를 보며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형이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6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만식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 첫째 아들을 버렸다고 어떻게 말해? 수진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계속 그러셨어요. 민수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첫째 아들에게 미안하다고요. 죽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영희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러요? 어디서 어떻게 찾겠다고요? 수진이 60대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이분이 바로 민수 씨예요. 어머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준호 씨의 친형이세요. 모든 사람이 그 남성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입니다. 어머님의 첫째 아들입니다. 준호 씨의 형입니다. 60년 만에 가족을 만나게 됐네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제 형이라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평생 부모님을 찾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부모님 성함도 알고 있었고 생년월일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고아원에 전화해서 민수 씨를 찾았어요.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서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찾아다녔어요. 영희가 아직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혹시 사기꾼은 아니겠죠? 민수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에요. 고아원에서 가져간 유일한 기념품이었어요. 60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만식과 순떡,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사진은 낡고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만식과 순덕의 모습이었어요. 만식이 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6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민수도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예요. 살아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6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장례식장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사흘 동안 이분을 찾으러 다닌 거였어요? 시어머니 장례식을 빠진 게 아니라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민수 씨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장례식이 끝나기 전에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준호가 아내를 보며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의심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난 뭘 한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어요. 사흘 동안 아내를 의심하고 가족들과 함께 비난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민수가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수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원망한 적은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60년간 쌓인 그리움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만식이 민수에게 다가가서 부둥켜 안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평생 미안했어. 너를 보내야 했던 그날이 아빠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날이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생각했다고. 만식의 품에서 민수도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해해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을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수진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희의 목소리는 참회로 가득했어요. 사흘 동안 수진을 그렇게 매도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거든요. 수진이 영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저도 연락을 못 드린 게 죄송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급해서요.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수진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동서, 저희도 정말 죄송해요. 오해했어요. 동서가 우리 가족의 진짜 효부였네요.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준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어. 사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민수 씨를 찾으셨는데 하루라도 빨리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루 늦었네요.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만나 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수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렇게 애써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모두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진이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겠어.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조문객들 중 몇 명이 아직 남아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려고.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겉으로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구나. 진실은 이런 거였네. 영희가 다시 한번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의심하지 않을게.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준호가 형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60년 만에 가족이 만난 거니까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수진 씨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이 정말 그리워하셨어요. 마지막 사흘 동안 계속 민수야, 민수야 하시면서 아들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요. 민수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늦었지만 왔어요. 평생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우리 민수 찾았어. 수진이가 찾아줬어. 이제 안심하고 편히 쉬어. 모든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였고 수진의 희생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긴 시간 동안 절하며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들 민수입니다. 6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제야 와서 죄송해요.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60년간 쌓인 그리움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거든요. 시아버지 만식이 아들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절했습니다. 순덕아, 우리 민수다. 첫째 민수가 왔어. 이제 안심하고 편히 쉬어. 아빠가 평생 미안했다고 사랑했다고 전해줘. 만식의 목소리는 60년간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준호도 형 옆에 서서 함께 절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수진이가 찾아준 거예요. 수진이도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 찾아왔어요. 하루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모두 모였으니 편히 쉬세요.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리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6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 그리고 며느리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적이었거든요. 민수가 수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흘 동안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셨는데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수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부모님을 찾고 있었어요. 80세가 된 고아원 원장님이 제 출생신고서 사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부모님 성함과 주소가 나와 있었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라 찾기가 어려웠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흘 동안 인터넷 검색과 전화 확인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잠도 거의 안 자고 다녔어요.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고 서울, 인천, 대전 세 곳을 직접 찾아갔어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민수가 그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60년 만에 가족을 찾았다고 하니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가 어머님의 사진과 출생신고서를 보여주시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고생 많이 했을 텐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갔고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도 해서 아내와 두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을 찾고 싶어서 계속 노력했거든요.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조카 딸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형님 가족들도 만날 수 있나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가족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영희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수진이가 아니었다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뻔했네요.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 완성됐구나. 순덕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6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니까. 민수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우리 가족들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께도 손자, 손녀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며느리네요. 이런 일을 해내다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시아버지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감회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준 거구나. 60년 만에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아주다니.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우리 가족의 축복이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된 게 행복해요. 어머님이 저에게 이런 소중한 일을 맡겨주신 것 같아요. 영희가 수진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든 믿고 지지할게. 너는 우리 가족의 진정한 기둥이야. 준호가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요. 어머니 제사도 함께 지내고요. 진짜 가족이 된 거니까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6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짜 가족으로 지내야죠. 어머니께 매년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게요. 평생 사랑했어요. 시아버지가 아내의 영정에 말했습니다. 순덕아, 고마워. 마지막에 민수를 찾게 해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 수진이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가족들이 모두 함께 있으니 이제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준호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완전한 가족이에요.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요.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6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완전한 가족의 탄생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람이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